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미합니다. 네, 실장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녹취 듣고 대통령실에서 고장 내놓은 변명이요. 그저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다. 대놓고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문화일보 금방 양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론 지지율이 17% 그리고 또 여당 의원님께서요. 대통령실 10월 8일 해명에 대해서도 해명이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인정해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국민들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바라본다는 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고 법적 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 했대요. 명태균 씨. 그냥 보여주기식 쇼로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당국에서 아마 철저하게 대통령 여러 가지 비서실장이 의혹을 포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께 충원은 못할 망정 계속 거짓말식의 변명이나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말씀에 인정할 동의하지 건 좀 않습니다. 인정하세요. 그걸 답변이라고 내놓고 인정할 지금 수 없습니다. 수없이 오늘 국정감사 나오셔가지고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비서실장 말씀을.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제대로 좀 하십시다. 일방적인 예? 주장에 동의할 그리고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는 이 명태균 씨는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등 업고 공천을 멋대로 이렇게 주물렀는데요. 국가상단증은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혜경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김영선 의원실에 명태균 씨를 통해서 채용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아까 다 보신 건데 또 보시게요. 팀은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증인, 네, 이 정도면 김영선 의원실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아왔다는 명태균 씨 의원실 같아요. 실제로 이보다 더 했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김영선 의원의 지시보다는 명태균 대표의 지시가 더 많았고, 그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본인 지시보다는 명태균 지시를 따라라라고 우리 그 보좌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밖에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을 윽박지르거나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그 민원들한테도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고 제가 아는 분들도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희 의원은 왜 그 명태균한테 저렇게 막대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냐고 그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증인께서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증인, 네. 22년 11월 창원 국가상단 국토부 현장 실사의 증인이 김영선 의원 함께 모시고 갔습니까? 그 창원대 안쪽에서 그 실사 현장 그 출발지였는데 거기에 이미 그 명태균 대표랑 김영선 의원이 일단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택시를 타고 뒤에 합류를 해서 합류했어요? 따로? 네네. 근데 가보니까 합류했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의원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 차량을 탑승해서 현장 실사로 갔었습니다. 자, 김영선 의원 오촌이자 네. 미래한국연구소장인 김태열 씨는 그때 명태균 씨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와서 안내를 했다는 말이 그러면 사실이네요. 안내라기보다는 그 실사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대형 버스에 이제 저하고 의원님하고 그 창원시 부시장님과 그 국토부 실사 팀원들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탑승을 해서 이제 하여튼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는 거죠? 뒤에 차를 타고 따라왔었습니다. 차를 타고 따라왔습니까? 네네네네. 명태균 씨가? 네.
특히 명태균 씨에게 보고했다고 알려진 조명래 창원시 부시장 네. 그리고 창원 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명태균 씨가 개입돼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강히 거부를 하고 있어요. 통상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이 창원 씨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처음에 창원시가 제안했던 산업단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 대표가 그 공무원들을 저희 지역 사무실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게끔 이제 오라 해서 그 명태균 대표가 원하는 지역을 다시 수정 제안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 것도 일부가 네네. 명태균 그러니까 대표가 명태균 씨가 제안했던. 의견을 계속 이렇게 수정 제시도 하고 해갖고 그걸 창원 씨가 받아들이고 국토부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PPT 하나 띄워주세요. 자, 원희룡 장관하고 김영선 의원이 들고 있는 51명의 창원 국가상단 연명 결의 건의문인데요. 이것도 명태균 씨가 다 시킨 겁니까? 네, 명태균 대표가 지시를 했었고 어느 의원한테 사인을 받으라까지도 다 하나하나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기 그 사인을 받을 때도 창원시청의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네.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법사위 국감에서도 증인께서 명태균 씨가 증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한테 땅을 사라고 했다고 했는데 창원시 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땅을 직접 못 사니 이제 차명으로 사라라고 이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네, 네. PPT 좀 띄워주세요. 민간인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상단 선정 날인 23년 3월 15일 하루 전날에요. 현수막 PPT 맞죠? 네, 이 맞습니다. 현수막도 만들라고 했죠. 네, 만들었고 최종적으로는 저기 축 지금 저 마크만 로고만 이제 동그라미로 수정이 최종이 됐고 초안 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상단 기획, 실무, 선정, 홍보까지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십시오.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국가상단도 김건희 여사가 다 개입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 시안도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한테 만들어라 했던 시안입니다. 결국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앞세워서 국회의원 행세하고 김영선 의원을 수석처럼 부리고 주변인들한테 땅 투기 조명하고 크게 해먹으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인?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득을 못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봉직 증인 나와 계신가요?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예, 그동안 많은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대체 어느 정도 관계인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그 창원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저와 통화할 때도 본인이 자신이 직접 기획했다고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그 명태균 씨는 이제 뭐 대통령을 장림무사라고 표현하고 김건희 여사를 안진뱅이 주술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조상의 공덕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만약 본인의 생각은 명태균 본인의 생각은 주술사 무당을 움직이는 조상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나온 녹음 파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명태균의 그 말 녹음 파일 주장들은 사실일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충분히 이런 창원 국가 상단 사업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신다 이 근데 말씀이신 그런 거죠? 것들은 그런 것들은요.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 그 창원 국가산단의 2,600개 등기부등본을 전부 다 떼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정지성 실장님, 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동산 실장님, 불법 투기 의혹과 2022년 관련해서 나중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2년 11월 당시 현장 실사에 참석한 창원시 공무원, 국토부 평가요원 모두 명태균 씨와 만났는지, 그리고 또 전화나 문자 사적으로 소통한 적이 있는지, 내용은 뭐였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땅을 사라고 종용한 대산면 일대 창원 고가산당 예정지에 대한 23년 그 선정될 때까지요 토지 매수 매도 현황 전수조사해 주시고, 창원시 공무원 특히 조명래 부시장과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비서실장님, 사항으로 도대체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빠져나기 바쁘고 변명하기 바쁘세요? 그렇게 비서실장 하실 거면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김건희 특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들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입니다. 네, 서미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임명된 지가 6개월 총선 됐습니다. 끝나고 24년 4월이죠. 네,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죠. 근데 명태균을 몰랐다고 하면은 청와대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명태균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어떤 감찰 기능이라든가 명태균에 대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전혀 감지 못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월 달에 왔기 때문에 네. 총선 이후에 그 최근에 명태균 의혹은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뉴스 토마토인가요? 알겠습니다. 한 달 반 전에 네, 그때 알겠습니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알 도리가 없죠. 그러면 명태균의 저런 대통령과의 통화가 농락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농락당한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뭐- 농락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명태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내는 네. 이런 언사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도저히 가늠하기가 좀 아니 어려운 가늠하는 게 아니라 상황입니다. 팩트 체크를 해서 명태균이 그러면 사기꾼인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야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것은 저 이미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했기 아니, 때문에 검찰 저 사법당국에서 명태균의 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은 사기꾼이다, 허풍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뭐- 얘기가 왜 안 나오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나 명태균의 그 일방적인 주의 주장이 대통령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번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요. 다만 국민들이 그만 오해할 수 예, 있는 충분히 부분에 무슨 대해서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예. 대응을 해왔습니다. 잠깐 소리 좀 멈춰주시고 강혜경 씨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강혜경 씨 팩트 체크를 이렇게 쭉 해보면 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가 규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를 공천을 했다 실질적으로 네. 그게 드러난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네, 자랑 삼아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려줬고요. 네, 맞습니다. 그 녹취를 들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던가요? 좀 대단하게 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모든 일이 영화도 그렇고요. 모든 일이 언제 누가 무엇을 해요. 네, 맞습니다. 언제가 했습니까? 언제? 이 통화가. 저 5월 9일로 5월 9일이죠. 네, 맞습니다. 공천하기 하루 전날이고. 하루 전날. 그 전에 통화했을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우리 강혜경 씨가 또 전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월 2일 날. 아마 네네. 공천 될 거니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 여사한테 들었다. 이 얘기 강혜경 씨한테 했던 거죠. 네, 저한테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 날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공천 네, 될 오후에. 것이다. 네, 네. 그게 핵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명태균 씨가 어떤 인물이에요? 저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누군가를 만나면 설득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마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김건희 여사가 푹 빠진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까? 그거 제가 영상을 틀 필요가 없어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했습니까?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3명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윤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 하면 이제 명태균 대표가 이제 말을 해야 되니 중간에 말을 이제 끊는 선생님 말씀 네. 하시잖아 하면서 끊을 정도로 그만큼 신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명태균 씨의 대화를 내려보면 딱 구분이 돼요.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알아봤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님무사다. 그리고 얼마 전엔 5살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5살 아이에게 권총을 주었다. 자기도 쏠 수 있고 다 쏠 수 있다. 지금 다 쏘고 있어요. 다 난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총에 다 맞아 죽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누가 어떤 표현을 하냐. 명태균의 농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써요? 우리가 씁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 쓰고 지금 대통령실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왜 명태균은 이렇게 구분해서 썼을까요? 그 명태균 대표가 뭐 허세라든지 예. 이렇게 사기성이 있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신뢰를 거의 한 100% 가까이 한 90% 이상을 그리고 그 대선을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이 됐기 때문에 공천도 받았던 거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박한수, 김진태, 조은희 다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명태균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 쓴 거고요. 네 본인도 네 그렇게. 그리고 정확한 건 그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에서 7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김영선의 세비를 반띵했다. 명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명태균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 오히려 우위에서 지배형으로 관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해왔죠? 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네, 잠깐 네. 들어가시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우리 저 장인수 기자님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역학관계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알죠. 네. 그렇죠? 김대남이 대통령실에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남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실의 힘의 관계, 역학관계 누가 위라고 했어요? 실질적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건 확실하다. 황정호 비서관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석이고 누구든지 황정호 비서관 앞에 가면 다 절절 맨다. 근데 나는 이제 고향 선배니까 황정호한테 이렇게 반말하고 너 요새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조심하지 뭐 이런 얘기하고 한다. 근데 이제 다들 황정호 비서관을 어려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칠간신이라고 꼽히는 그 황정호 실제 대통령실의 확실한 세력으로 있어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확실하게 증언을 해준 거 아닙니까? 뭐 기자한테 얘기했으니까요. 예, 뭐 맞는 말로 보입니다.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다? 김건희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남이 입증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뭐 본인 공천 받는 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공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소리연구소 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소리연구소가 어떤 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네. 진실을 파헤치는 대표 언론이셨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숭실대 배명진 교수는 사실상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전문가로 소리 전문가, 소리 박사 이렇게 이제 알려져 마이크 좀 있었고, 가까이 좀.
실제로 제가 JTBC에서 탐사 프로그램을 할 때 배명진 박사를 저희 취재진이 많이 만났고 그분의 성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8년부터는 이분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018년 5월에 PD 수첩에서 소리 박사 배명진의 진실이란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 보도의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이분의 그 저서를 찾아보니까 소리로 탈모를 치료한다. 소리로 불임과 난임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유사과학을 책에다 적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분이 뭘 했나라고 제가 그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PD 수첩에 자신의 연구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방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PD 수첩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PD 수첩의 방송 내용을 보면 2012년 제주 김하사 살인 사건에서 PD 수첩 그때 당시에 그 방송 그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였습니다. 그 김하사를 누가 죽였는가 해서 용의자를 찾는데 배명진 교수가 두 사람의 성문 분석을 통해서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수사 당국이 김하사의 상관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였는데 알고 보니까 누명을 쓴 거였어요. 배명진 박사의 성문 분석 결과가 영향을 미쳐서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썼고 최근에 이분이 뭘 했나 제가 또 앉아서 찾아보니까 JMS 정명석이 신도들, 여신도들, 어린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저도 인터뷰한 그 피해자가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성폭행 현장을 용기를 내서 녹음을 해서 그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고 1심 법원에서 증거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그 녹음 파일이 조작 편집됐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분을 전 소리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분이 어떤 근거에 자기가 전문가라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PD수첩 제작진에게도 그렇고 나는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이다. 노벨상을 탈 만한 업적을 세웠다라고 주장만 하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을 좀 전해. 네, 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배명진 박사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그 강남 사무실, 소위 말하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강남 사무실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의원님께서 이거를 의혹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도할 때는 의혹을 뺐습니다. 제가 이건 사실입니다. 강남의 그 화랑에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었고 이곳에서 많은 보고와 회의가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강남 화랑의 건물주 남매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고액 후원자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정치적인 조력을 해왔고 물질적인 조력도 한 겁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매 동생 김용식 씨 같은 경우는 당선인 비서실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누나 김방은 씨 화랑 대표는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에 갔습니다. 저희는 이걸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대통령실 저희한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요. 해명을 요청을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대통령실께서 그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보도를 하겠고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음모는 제가 볼 때 역대급입니다. 거의 전두환 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두환 때 군합발이 지금의 검사의 영장과 압수수색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강혜정 의원님 잠깐. 예, 아까 저 여당보 의원님께서 창원 산단이 이제 지자체는 전날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 달 반 전에 뭐 확실히 알았고 4-5달 전에는 김영선 의원의 다른 보좌관이 SNS 썼다 그래서 뭐 해고가 되고 창원 부시장이 업무 보고가 있었고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까이에서 계셨는데 강혜경 씨가 느끼기에 명태균 씨는 언제부터 창원 산단 입지 확정을 확신한 것처럼 느꼈습니까? 근데 보도 내용하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한 달, 2달 전. 한두 달 전? 네, 알고 있었던 걸로.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 소리연구소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의심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서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효율